배팅의 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의 김난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부대표님도 어려운 국면에 이렇게 계속 저희에게 출연까지 해주셔서 늘 감사드리는 네. 마음입니다.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ENP입니다. 자, 대표님께서는 어떤 배팅을 하시겠습니까? 워낙 지금 주가가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요. 지금부터는 매수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다. 매수 배팅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간만에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동양 ENP 같은 경우에는 시장 하락보다도 훨씬 더 먼저 주가가 하락을 하기도 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무엇을 하는 회사일까? 많은 분들이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동양 ENP 같은 경우에는 전원 공급 장치를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에서 이 전원 공급 장치를 만드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점유율 면으로 놓고 봤었을 때에는 국내에서 거의 선두권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고 세계 시장에서도 선두권의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전원 공급 장치 사실 새로울 것이 없는데 왜 이제서 주목을 해봐야 되냐? 모멘텀이 하나 생겼거든요. 바로 무선 충전 시장입니다. 무선 충전 시장이 앞으로 크게 성장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무선 충전 시장이 그동안 스마트폰에는 적용이 됐었는데 네. 전기차에 만약에 이게 적용이 되게 되면 굳이 전기차에 많은 원가를 차지하는 배터리, 이 배터리를 크게 만들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가격을 원가가 줄어들면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가 있고 대중화에 있어서 이 속도를 끌어줄 수 있는 체인저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무선 충전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동양 ENP가 국책과제를 지금 현재 주간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전기차용 무선 급속 충전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차 중에도 물론인데 주행 간에도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충전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결국 이게 가능하다면 나중에 자율주행, 완전한 자율주행이 되게 됐었을 때에 무선 충전 시스템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컨트롤하지 않고서도 바로 전원 공급을 하고 충전을 하게 해주는 시스템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지만 완전 그 자율주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아주 그 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어땠죠? 굉장히 먼 미래에 네. 성장 프리미엄까지 다 끌어와서 주가가 한 차례씩 반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동양 ENP나 이 무선 충전 관련주들은 그 흐름에 있어서 네. 시장보다도 반짝하다가 먼저 하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다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매수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가벼운 마음이라는 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좀 덜하다라는 말씀이신 그런 거죠?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1,850원, 오늘 장에서는 다 같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28,000원에서 21,700원 사이에서 매수 접근 해보도록 하겠고요. 21선 소폭 아래에서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기대를 하는 것은 이번에 21선을 지난번 장대 양봉의 절반에 해당하는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매물대가 있기도 하고 또 다소 공포스러운 위치이기도 한데 이 가격선을 확실하게 돌파를 시켜줬을 때에는 목표가 26,000원 선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없이 하락했기 때문에 21선만 돌파를 시킨다면 상당히 가볍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손절가만 지난번 최근의 저점 2만 원 선만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함께 친구로 거론이 꼭 되는 종목이 아모센스인데요. 네, 맞습니다. 예, 아모센스 동양 ENP 차트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모센스도 오늘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자, 뭐 굳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두 종목 가운데에서 동양 ENP가 만약에 무선 충전 관련해서 관심이 있다면 네. 예, 대장이 더 매력이 있다. 대장주의 입장이라기보다도 예. 제가 아모센스를 할까 동양 ENP를 할까 하다 동양 ENP를 선택한 이유는 역시 사람 마음 다 같아요. 네. 가격적으로 네. 먼저 많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최근 시장이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게 됐었을 때에는 네.
기술적인 반등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먼저 하락한 동양 EMP가 반등폭도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네, 자동차 무선 충전이 된다는 건 정말 선뜻 상상이 잘 가지 않는데 정말 이게 된다면 꿈의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꿈의 시장이 열릴 것 같습니다. 많이 하락한 것이 지금은 매력이다. 동양 EMP를 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카카오 게임주 볼까요? 이 카카오 관련주들이 오늘 동반해서 상승하는데 게임주의 상승폭이 가장 크죠. 네. 국감 이슈가 끝나자마자 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매를 맞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주가도 근 한 두어 달간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갔고 그 안에서 게임 업종 전반적으로 다 같이 내려갔던 것이 아니라 또 올랐던 종목들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맞아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매수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추세 상승을 얘기를 한다라기보다도 지금은 이미 많이 하락했고 또 최근에 외인과 기관들의 포지션을 보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또 매수로 들어오는 모습들 수급에 있어서도 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매수 베팅 의견 제시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굴지의 게임이죠. 바로 오딘. 오딘 같은 경우에 6월 말에 출시를 하고 나서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에 있어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정말 효자 게임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효자 게임이 6월 말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7, 8, 9, 3분기에는 온기 다 매출액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번 3분기 영업이익 매출액에 있어서는 전분기 대비해서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수치를 좀 내다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먼저 주가에 반영이 됐다면 사실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게임 순위, 매출 순위 가서 오딘이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셨을 텐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9월 내리 하락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그 실적 상승에 있어서는 주가에 좀 반영이 안 됐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기술적인 반등이 아무래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플랫폼 사업 규제로 인해서 이미 시장보다도 7월 이후에 21선 뚫고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좀 바닥을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9월 들어서서는 어느 정도 지난번 매도에 있어서 좀 나왔던 거래량을 좀 흡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면서 최근에는 외인과 기관까지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기술적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66,000원 거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64,000원에서 65,000원 소폭 눌렸을 때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이번에 이렇게 매수 들어가게 된다면 6만 원 선은 반드시 또 지지가 돼야 되는 가격입니다. 손절선 6만 원 선 꼭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6만 원 선 이탈 시에는 계속 이렇게 지리한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손절가 꼭 대응하셔야 됩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기술적 반등 어디까지 가능할까? 일단 보수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지난번 매물 8월 매물이 또 자리한 가격대가 주로 한 7만 5천 원에서부터 나타나요. 8만 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7만 5천 원 선 대응을 좀 해보시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도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지금 들어갈 타이밍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요즘 카카오를 비롯해서 카카오 그룹주 또 네이버까지 너무 많이 빠졌다가 좀 오르고 있어서 좀 이 타이밍이면 누구나 관심 가지실 법도 한데 오르는 폭이 많이 크지 않겠다는 우려 또한 있습니다. 네, 저희 부대표님께서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지금 매물벽이 두꺼운 7만 5천 원에서 8만 원 선까지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투자할 만하다라는 의견 아니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네. 기존에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일부는 조금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보시고 7만 5천 원 부근에서부터는 조금씩 비중, 아마 그 부분이 좀 비중을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중 하지만 줄여요. 네, 그렇지만 좀 시간을 아낀다라는 측면에서는 일부 비중이 너무 늘어났다면 또 축소를 해보시는 시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봤고요. 다음 종목이 대주전자재료. 네. 2차 전지의 대장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틀 동안 오늘까지도 대주전자재료가 낙폭이 무섭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8% 넘게 하락하면서 이제 9만 원 선을 위협하고 있는데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2차 전지 대장인데 임원진이 이제 자사주를 매각했다는 소식 때문인 건지 이게 너무 많이 갑자기 빠져서요. 네. 자,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중립 의견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다수의 종목들이 펀더멘털을 떠나서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다들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밑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다른 종목들은 많이 하락할 때 웃을 수 있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특히나 많이 안 떨어져서 웃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남들은 주가 하락할 때 오히려 오르고 있었던 큰 폭으로 오르고 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약간 좀 유의를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립 의견을 드리는 건데 실리콘 음극재 시장의 뭐 성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얘기를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향후에 있을 성장 프리미엄까지 다 끌어와서 시장에서 동박 관련주도 올라갔었고 배터리 셀 업체들 제외하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소재 업체들, 장비 업체들, 부품 업체들 다 같이 한 바퀴 돌았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가장 최근에 또 주목을 받았던 게 그런 측면에서 이 음극재 또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대주전자 재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어제부터 약간 이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21선을 위협하는 장대 음봉이 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대다수의 좀 수익을 기록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도 좀 수익을 지키자는 차원, 약손실인 경우에도 오히려 이 약손실에 대한 만회를 다른 여타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종목에서의 기술적 반등을 노리시는 전략이 훨씬 더 좀 간편한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중립 의견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연평균 한 70%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시장 규모가 한 3,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3, 4조 원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그 규모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전체 음극재 시장에서 5%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속도에 있어서는 시장 성장의 속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소 좀 먼 미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거를 다 끌어와서 주가에 반영을 시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유의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기술적인 차트 역시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벌써 이제 9%까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뼈아픈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1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한다면 일단은 좀 비중 축소를 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손절가를 그런 측면에서 89,000원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 이탈하지 않는 선 내에서 반등이 나오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대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잔고 부담은 좀 없습니까? 신용 잔고 부담은요. 일단 지금 동종목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신용 증거금률이 네. 한 4.3%대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아니네요. 보여지는데 글쎄요. 이번 하락이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주가가 고가권 부분에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의 자발적 의지에 한해서 지금 매도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를 비롯해서 2차 전지가 좀 쉬어가고 있는데 이게 쉬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피크아웃인지 저희가 네. 계속해서 좀 고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종목 볼까요? SM입니다. 자, 우리 시장의 가장 효자죠. 그런데 또 M&A 이슈가 있는 SM은 어떤 베팅의 순간입니까? SM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주전자재료하고는 약간 또 반대의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게 되는 셈인데 주요 매물대를 돌파를 해서 최근 들어서서 각을 세워서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주전자재료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면 대주전자재료는 지난달부터 해서 이달까지 정말 큰 폭의 급등 시세가 나온 거고요. SM은 기간 조정을 한 석 달 정도 보여주고 나서 이제 막 상승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라는 점에서 약간 이제 다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이제 디어유 같은 경우에 11월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업 가치를 먼저 계산한 수치가 있어요. 지난번에 JYP가 디어유를 이제 구주를 받아가면서 그때 지불했던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대략 기업 가치가 한 1,000억 원 정도 달하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최근 들어서서는 아마 프리미엄이 더해졌을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관련한 테마주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앞서서 NFT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하신 것을 이제 저도 잠깐 들었는데 이 DOU 같은 경우에도 NFT를 활용을 해서 이 메타버스 관련한 그런 사업군들, 아이돌 굿즈를 판매를 한다든지 네. 그런 테마주로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모멘텀이 좀 다소 많다라는 측면에서 매수 의견 제시 도와드리고 싶고요. 자,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82,000원 선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좀 제가 준비를 했을 당시보다 더 주가가 올랐습니다. 좀 올랐습니다. 예. 79,000원에서 81,000원 사이를 사실 예상을 하고 왔는데 이 가격에서 한번 매수 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장대 양봉의 절반 훼손하지 않는 75,000원 선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손절가 대응 꼭 필요합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먼저 9만 원 선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도 신고가인데 오늘도 새로운 네, 영역을 진입하고 있는데 자, 앞으로 이 정도 수준이라면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를 네. 가지고 계신다고 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배팅의 순간 코스파트너스의 김난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